자, 다음 거 보자. 아니, 조용히 해봐. 영어 뭐라고? 이번에? 뭐가요? 100점이 20명이 넘는다고 이번에? 야, 1등급 안 나오겠는데? 너네 몇 등까지냐? 너네 저기 정교생 몇 명이야? 300. 14명, 13명. 313? 313? 아니, 그러네. 12, 13등까지겠네 그러면. 안 되네. 기말이 어려울까요? 당연한 거 아니야? 많이. 내가 시험 내냐?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많이 어려울지 적게 어려울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시험 내지만 시야. 근데 이번 시험 다 쉬었어. 내가 전에도 말했잖아. 저도 뭐 3학년이 2학년보다 더 쉬었다고. 역대급으로 쉬었어. 역대급으로. 이런 말 하기는 좀 뭐한데 그 고3에 영균이라는 애가 있는데요. 알지? 영균이라는 친구가 내가 작년에 내신 대를 해봐서 아는데 그 친구가 70점대 정도로 봤거든요 원래. 이번에 98점 받았어요. 우와. 나 쉬었다 이거야. 알차네. 영균이한테 말하면 안 되죠. 봅시다. 엑서사이즈 1번. 이번 구조독해 패턴은요 약간 꼬은 패턴이에요. 원래는 이제 도입 주제 부연 설명이 일반적인 패턴인데 그 전에 이제 통념과 주제가 이제 좀 껴있는 이런 패턴이다. 보통 이제 통념에 대한 반박을 하는 게 이제 주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 자만심이 있는 협상가들은 결국 자승자박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이 어렵죠. 자승자박한다. 본문에 안 나와 있어. 그냥 내가 쓴 거야. 근데 또 이제 자승자박이 뭐냐? 그러니까 지가 지무덤 판다 이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통념을 가지고 있냐면 일반인들은 협상을 할 때 좀 단호하고 강경하고 뭔가 이게 좀 결연한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식으로 표현하면 뭔가에 대해 협상을 할 때 세게 나가는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거에 대한 반박이 이제 당연히 주제가 되겠죠. 이 강경하다는 평판을 얻는다면 그런 인식이 있다면 그러면 그 상대방은 그 사람에 대해 더 의심하고 더 강경하게 대할 거라는 거죠. 상대가 세게 나오면 난 더 세게 나간다.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죠. 그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서 이제 강경한 협상하는 결국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격적이게 만들어. 그래서 결국 이게 불이익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게 이 글의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 건데, 근데 솔직히 저는 약간 반대입니다. 저는 이제 협상가는 아니지만 저는 강하게 나가는 편이거든요. 너네가 뭐 이번에 성적 조졌는데 막 니네가 막 5, 6등급 나왔는데 괜찮아 대학 갈 수 있어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잖아. 못 가 이래야지. 그 얘기 가자고가 그 성적표가 나왔거든요. 영상 찍을 때 말하면 안 되는데 성적표가 나왔는데 14명이야 지금 가자고 2학년이. 내가 성적표 다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다 상담했거든요. 근데 내가 그 친구들한테 뭐라고 했냐, 14명 중에 인서울 할 수 있는 애는 1명밖에 없어요. 1명밖에 없었어 내가 봤을 때. 근데 잘하는 친구 있다는데. 그 잘하는 애예요. 그 잘하는 애. 그래서 이제 얘기를 막 했지. 입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줬죠. 이런저런 얘기해주고 이제 그때 내가 그 어떤 사례들 막 얘기하지 않았냐? 동국대 간에랑 한양대 간에 그런 애 얘기해줬잖아. 그러니까 그 사례도 있고 그리고 이제 등급 컷에 대한 거. 작년 이제 입결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보통 3.7등급 정도가 마지노선이었어요. 수도권 기준. 뭐가요? 응? 뭐가요? 수도권. 수도권 대학? 3.7이 마지노선이었다고. 3.7. 인서울. 인서울은 당연히 높겠죠. 여기서 이제 수도권이면요, 보통 이제 그 한기대 쪽,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인데 그게 이제 안산인가 거기에 있거든요. 근데 대학 나쁘지 않아요. 거기 나쁘지 않은데 거기가 입결이 3.6인가 그랬어요. 작년에 3.6. 그래서 이제 사실상 그리고 참고로 말하는데 이 등급은요, 탐구는 별로 반영 안 됩니다, 여러분. 탐구는요. 물론 올해는 조금 특수한 상황이었잖아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올해 1학기 2학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1학기는 사실 세특이 사실상 의미가 없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성적이 중요한데
원래 입시에서 탐구가 차지하는 비중은요 등급으로만 봤을 때는요 별 의미 없어요 솔직히. 원래 탐구는 세특으로 간다. 실제 그 사례도 있고요. 그러면 계산할 때 탐구를 적게 넣어요? 그렇죠. 거의 반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이제 그 의치한 쪽을 이제 쓸 때 이제 그 이과애들이 의치한 쪽을 쓰는데 그때 저기 뭐야 우리가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비교과 영역은 사실 정성평가잖아. 근데 이거를 정량화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 학원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량화해서 이 생기부를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은 이걸 등급으로 보여주는 거야. 이게 생기부 몇 등급이냐. 이게 정량화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에 한 학생이 두 학생이죠. 그러니까 한 친구는 그때 내신 등급이 거의 뭐 5등급이었어요. 바탐이 5등급인가 그랬는데 그 생기부가 1점 몇 등급인가 그랬거든요. 1.5였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걔는 이제 의치한 라인에 합격을 그러니까 의치한은 아니었고 그 상위 15개 대학교 서울에 그 라인이 있잖아요. 서성한 아니 그 뭐야 스카이 서성한 뭐 중경외시 건동홍 뭐 요 라인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합격을 했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내신 등급은 잘 나왔어. 2등급 정도 나왔는데 근데 그 생기부를 정량화했을 때 3등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상위 10개 대학 떨어졌습니다. 나머지 등급은 비슷했어요. 국영수는. 그럼 그게 시사하는 바가 뭔데요? 세특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죠. 똑같은 대학을 썼는데 둘이 등급이 국영수는 비슷한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탐구는 세특이 중요하고 등급은 국영수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심플하게 말하면. 됐지? 저희도 성랑 비슷하나요? 뭐 성적표를 니네가 받아야 상담을 하죠. 성하고? 네, 당연하죠. 전 과목이 있어야 영어만으로 대학 가냐? 다시 돌려주세요. 복사할 건데요? 이건 복사해서 내 자리에 다 지금 꽂혀 있는데 그거 보면은 지금 그 애들 거둔 거 카톡으로 보낸 애들도 있고 사진 찍어. 내일 아니지 월요일에 받으면 월요일에 상담해요? 아니 그 어차피 뭐 대면 상담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카톡으로 어차피 애들 거의 다 카톡으로 얘기했어. 카톡으로 얘기하면서 아주 성적 그지같이 잘 받았어 이러면서 이제 대학 갈 생각하지 마 이러면서. 아니 그게 사실이잖아. 미안해요. 나는 좀 그렇게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미안해 내가 이런 말 잘 못해요. 이제 나 좀 봤으면 알 거 아니야. 내 스타일 알잖아. 저는 그런 얘기를 잘 못합니다. 네. 그게 사실인 걸 어떻게 해. 그냥 이렇게 얘기한 거지. 너 지금 이제 뭐 국어랑 수학을 2등급 받았는데 영어를 4등급 받는 친구가 있었거든. 대학 못 가. 영어 최소 한 등급은 올려야 돼. 그래야 너 갈 수 있어. 이러면서 이제 얘기한 거야. 대학을 대학은 갈 수 있지. 저기 뭐 섬나라에 있거나 이런 저기 뭐 바닷가에 가까운 뭐 그런데 갈 수 있지. 대학이야 갈 수는 있지. 돈만 내면 받아주는 데 있잖아. 갈 수는 있지. 자. 또 대학 얘기하니까 우울해져. 또 대학 얘기하니까. 시끄러. 자 보자. 엑서사이즈 1번. 그 고민할 시간에 단원 하나 더 외우세요. 왜 또? 강경하다는 게 뭐지? 아니 내가 지금 뭐라고 설명할지 고민이 돼갖고 저기. 그러니까 가끔 보면 내가 영어 선생인지 국어 선생인지 내가 잘 모르겠어. 사전적 의미를 물어보는 거라면 저는 모르고요. 저는 국어 선생이 아니라서.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강경화는.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센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자기 주장이 좀 세고 뭔가 좀 이제 공격적이고 약간 이런 성향 이런 게 이제 좀 강경한 거죠. 터프하다고요. 터프 영어는 터프. 뭔가 좀 그러니까 세다고 부드러운 게 아니라. 약간 단호한? 근데 뭐 단호한 것도 좀 비슷하고요. 네. 자, 아무튼간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I have known. 나는 알아왔어요. 몇몇 협상가들을 알아왔는데 어떤 협상가냐? Guilty of hubris라고 나왔는데 이게 원래 별주단으로 나왔거든. 이게 자만이야, 자만. 네. 그래서 guilty of 하면은 뭐뭐의 결점이 있는. 여기서 유죄라고 해석하면 이상하니까 자만이라는 결점이 있는 그런 몇몇 협상가들을 알아왔는데 다음 내용 보자면 그 협상가들은 종종 판대요. 지들 자신의 무덤을 대놓고 말했죠. 자기 자신의 무덤을 판답니다. 왜냐면요
once는 일단 뭐뭐 하면 접속사지. 그들이 했다면요. 여기서 made의 offer 나왔으니까 그냥 제안했다라고 해서 하면 됩니다. 근데 어떤 제안이냐? take it or leave it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협상의 여지가 없는 이란 뜻이에요. 협상의 여지가 없는. 그러니까 협상의 여지가 없는 어떤 제안을 했다면 그들은 can't tolerate. 이 tolerate는 이제 용인하다, 뭐 참다, 뭐 견디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은 용인할 수 없답니다. 그 생각을요. lose face인데 이게 얼굴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lose face라는 게 어떤 체면을 잃다, 체면을 구기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체면을 구겼다는 그 생각을 용인할 수가 없답니다. 뭐 함으로써 테이블, 여기서 말하는 테이블은 그 협상하는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협상 테이블로 돌아감으로써. 자, 이게 뭔 말이야? 말이 어렵죠? 다시 봐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았어. 무덤을 판다. 여기부터가 이제 조금 말이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생각해봐. 내가 자만심이 있어, 되게. 자만심이 있고 직업이 협상가야. 협상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조건이 있을 때 뭔가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최대한 이렇게 조정하는 일을 협상한다고 하잖아. 그렇잖아.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자만심이 있고 자만심이 있다는 거는 아 내가 짱이야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지 않겠냐? 난 협상 겁나 잘해. 약간 이런 느낌이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협상을 할 만한 여지도 없는 그런 제안을 했대요. 그럼 이 말이 뭘 말일까? 그러니까 협상의 여지가 없는 제안을 한 거야. 그 사람이 그 이제 자만심이 센 사람, 자만심 있는 사람이.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건 뭐야? 협상할 필요 없이 상대방이 그냥 덥석 잡고 그렇게 할게요. 이런 거겠지. 그러면은 상대방이 좋은 협상일까? 내가 좋은 협상일까? 상대방이 좋은 협상이겠죠. 아니, 야, 봐봐. 야,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야 이거 마우스 팔게 이랬어. 근데 내가 마우스를 500원에 팔게 이랬어. 그러면은 여기서 마우스가 당장 니네가 다 필요하다고 가정해봐. 그럼 여기서 500원에 파는데 안 산다는 사람이 있을까? 난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이거는 협상의 여지가 있냐? 협상의 여지가 없잖아. 네가 나한테 협상할 거야? 아 이거 막 뭐 너무 제가 적게 쓰는 것 같은데 1,000원에 파시죠. 이럴 사람이 어딨어? 아 그런 사람이 어딨어? 협상의 여지가 있겠냐고. 덥석 물어야지 당연히. 됐어? 그럼 협상 근데 이거를 내가 제안한 거잖아. 파는 그러니까 내가 협상가라면 내가 제안을 한 거잖아. 그럼 나한테는 손해 보는 장사 아니야? 근데 나는 자만심이 센데. 그러니까 그 정확한 상황은 안 나왔어. 그래서 정확한 상황은 안 나왔는데 어쨌든간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뭔가 제대로 된 협상을 실패했다는 거겠죠. 쉽게 말하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아 완전 조졌다. 그러니까 못 견딘다는 거야. 이 사람 성향상 이 테이블로 이제 돌아가면서 이해됐어? 대충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어서 보자면 다음 페이지입니다. 너가 주장할 수도 있답니다. 너는요. 대절이야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it is important to. 자, 뭐가 중요하다고? 투부정사가 중요하다고.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대요. toughness and resolve야. 이 resolve가 결의, toughness가 강경함입니다. 강인함. 그러니까 강경함과 결의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대요. 그 상대방에게요. 그러니까 좀 세게 나가는 게 좀 중요하지 않냐. 그래야 이제 상대방도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협상을 할 때 뭔가 고민을 하고 이러지 않겠냐 이럴 수 있는데 근데 이 강경한 것에 대한 협상을 얻는다는 거는요 동명사 주어니까 단수 취급입니다. doesn't serve you. 여기서 serve는 도움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너에게 잘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 이게 주제예요. At the negotiation table. 그러니까 협상 테이블에서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네가 세게 나가봤자 도움될 게 없다. 이 말하는 거야. 자,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저는 이 협상에서 이제 가장 많이 이제 협상에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중고나라인 것 같아요. 중고나라. 그래서 저는 뭐 중고나라를 이용해 보진 않았는데 이용해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흔히 이제 중고나라에서 내고 가능하다. 이 내고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내고. 이 내고가 네고시에이션을 말하는 거야. 협상. 이걸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3만 원에 올려놨어. 그러면 이제 딜을 하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찾아갈 테니까 차비 빼줘라. 뭐 이러면서 뭐 28,000원에 해줘라.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막 협상하고 뭐하고 이제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건데, 근데 이제 여기서 판매자 입장에서 아니 난 죽었다 깨어나도 3만 원이다 안 된다.
이렇게 막 강경하게 나갈 수 있잖아. 야 이게 씨 얼마나 좋은 건데 아 꺼져라 하면서 막 이렇게 나가면은 그러면 이제 막 댓글에다가 와 이 사람이랑 거래했는데 막 욕하네요. 막 겁나 세게 나오네요. 죽었다 깨어나 나타나네요. 융통성 없네요. 쓰레기네요. 퇴출. 막 이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럴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그게 자신에게 돌아오니까 안 좋다 이거야. 이 필자가 주장하는 건. 자 실제로 reputation as a tough negotiator. 그래서 강경한 협상가로서의 명성이 lead to 뭐뭐를 유발하는데 number of니까 많은이죠. 뒤에 복수명사 나와야겠지. 그래서 outcomes 복수명사 나와있고 많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들을 이끌었는데 그 예시가 뭐냐? 예를 들어서 counterparties 상대방들이 will treat you 당신을 대할 거라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그 이제 너가 만약에 강경한 이제 그 네고시에이터라면 이라고 가정을 한 거죠. 너를 어떻게 대할 거냐면 with greater suspicion. suspicion이 의심이니까 대단한 의심을 가지고 너를 대할 거라는 거죠. 굉장히 의심을 하고요. 그리고 훨씬 더 강경하게 대할 거라는 행동을 할 거랍니다. 그들이 평범하게 할 것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평범하게 할 것보다. 평범하게 뭘 한다고요? 평범하게 너를 어느 뭐 적당한 의심을 갖고 뭐 적당히 뭐 이제 강경하게 행동하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의심을 많이 하고 훨씬 더 강경하게 훨씬 더 세게 나갈 거란 거지. 즉 쉽게 말하면 네가 만약에 세게 나간다면 상대방은 더 세게 나갈 거다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협상에서 좋을 리가 없죠. 자 다음 내용 보면 한 연구에서요. 어떤 연구냐? 오브 이하가 나오는데 How bargaining reputation affects how others treat you. 여기서 이제 bargaining이라고 나왔는데 이것도 협상이란 뜻입니다. 교섭이라고 나오는데 교섭이나 협상이나 뭐 비슷하죠. 그래서 그 교섭 평판이 그 협상 평판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너를 대하는 방식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한 연구에서요. 이 캐시 티슬레이라는 사람이 발견했답니다. 대절 이하를요. 이 터프가이가 이제 진짜 그 터프가이가 아니라 이제 그 강경한 네고시에이터를 말하는 거겠죠. 그 협상가가 마치게 된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끝내게 된다는 거는 꼴찌한다는 소리다. 쉽게 말하면. 콤마하고 ing 나왔으니까 분사구문이고 여기 연속 동작에 그리고 뭐뭐 하다라고 써놨죠. 그리고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대절을 의미하는 건데 사람들이 협상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더 공격적으로. 뭘 가지고? with 도 어떤 사람들과 이 도주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have a reputation for toughness. 그러니까 뭔가 그런 좀 강경함에 대한 평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공격적으로 협상을 시도한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보면요. 사실 계속 똑같은 말 하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강경한 협상가는 상대방을 좀 이게 살살살 건든다는 거야. 상대방을 빡치게 해. 그래서 상대방이 더 세게 나오게끔 하니까 결국에는 본인에게 그게 돌아오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게 이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협상가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게. 옛날에는 제가 20대 때였나? 그때는 제가 좀 지금은 성격이 제가 굉장히 많이 유해진 거고요. 예, 이기진 않겠지만 많이 유해진 거고 옛날에 이제 20대 초반 때는 친구들이 나한테 별명으로 부르던 게 있었는데 제가 별명이 지랄맨이었어요. 지랄맨. 맨날 지랄하고 다니더라고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좀 성격이 그지 같았는데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뭐만 하면 이게 좀 이렇게 항상 세게 나가는 타입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항상 이 협상이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결국엔 항상 손해로 들어오더라고. 결국엔. 그래서 이제 좀 성격이 많이 바뀌었죠. 학원에 이제 처음 강사를 할 때도 그랬는데 지금은 웬만하면은 제가 이제 수업할 때 이제 말투도 그렇고 이제 항상 웬만하면 이제 웃으면서 이제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강경한 게 좋은 줄 알았어요. 뭔가 이렇게 좀 딱딱한 선생님의 이미지 막 이런 게 좋은 줄 알았고 맨 처음에 그게 이제 10년 전인데 10년 전에 강의할 때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단서가 안 받았네. 그 단서를 들고요. 그게 10년 된 거거든요. 그 단서가 그걸로 애들 많이 뺐죠. 아무튼 그 단서를 들고 이게 이제 애들 뭐 문법 시간이다 예를 들어서 그럼 문법 문제 풀어. 근데 어떤 애가 자세가 안 좋아.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애가 앉아 있어. 근데 애가 막 뭐 예를 들어 졸아.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냥 바로 차버려요.
지금 살살 찬 거야. 시끄러울까봐. 그냥 팍 차버려 그냥. 그럼 얘 이렇게 자고 있죠. 왜 이래? 막 그랬었어. 막 그런 적도 있고 그때 애를 하도 패갖고 막 경찰 오고 막 이런 적도 있었어요 한 번은. 네, 하도 많이 패갖고 그때. 왜냐면 내가 지각하면은 5초당 한 대 때린다 했거든요. 그때. 근데 어떤 애가 5분을 지각했어. 어떻게 그러면 5분치 맞아야지 뭐.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막 피멍 들고 막 그랬는데 이제 막 뭐 부모님 모시고 뭐 해갖고 뭐 아무튼 막 생난리 났었는데 그때 막 원장님한테 또 불려가고 해갖고 어쩌지 막 이제 그런 일도 있었는데 막 옛날에 그 대치동 쪽에 있을 때는 이제 그 혹시 그 인간 강사분 중에 그 김기훈 쌤 아시죠? 유명한? 잘 모르나? 김기훈 선생님이라고 있거든요. 그 메가스터디에. 근데 그 김기훈 선생님 그 어학원에서 제가 맨 처음에 강사하기 전에 그 보조 강사를 했었어요 거기서. 근데 보조 강사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 강남 애들이 되게 재수없다는 걸 느꼈어 그때. 그러니까 보조 강사니까 알잖아. 너네도 누가 AT 쌤 뭐 알잖아 너네도 다.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막 그 이렇게 다 이렇게 모여 있을 때 그 이제 내가 단어 시험 이렇게 봐도 지금 AT 쌤과 같은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때. 했는데 어떤 한 학생이 남자애가 쌤 에시드가 뭐예요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산성 이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오 이러는 거야. 아 그러니까 날 시험하려고 이거 지금 물어본 거지.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막 그 까불거리는 애들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그때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데 내가 그 헬멧 갖다가 패버렸거든요. 아 나도 그때 나이가 어렸으니까 내가 그때 20몇 살이야. 그때 내가 22인가 3인가 22인가 막 이렇게밖에 안 됐으니까 나도 이게 너무 열이 받았고 일로 나와간 다음에 내가 그 내 자리 갖고 헬멧 들고 왔고 헬멧 갖다 겁나 팼어요 얘를. 그래서 막 뭐 그때도 또 막 뭐 난리 나고 강남인데 거기 뭐 엄마 찾아오고 또 뭐 신고한다니 뭐 깜빡 거렸더니 아 강경하게 나왔지. 아 보내라면 보내라 뭐 이러면서 막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 지금쯤이면 학원 다 만났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했으면요. 이 새끼 또라이다 이러면서. 아니 근데 그렇게 이제 안 하죠. 자 아무튼 뭐 쓸데없는 얘기였고 내용을 한번 볼게요. 요약한 거. 자 강경한 협상가들은 상대방을 자극해서요 협상에서 불리하게 만든다라는 게 바로 이 글의 요약입니다. 지금 이 1번 요약은요 참고로 기출에서 따왔습니다. 이거는 유일하게 제가 직접 안 쓴 거예요. 이거 기출에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기출에서는 어디에서 빈칸이 나왔었냐면 이 프로보크의 빈칸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디스어드밴티지의 빈칸이 나왔었어요. 실제로 둘 다 본문에 안 나와 있는 단어고 객관식으로 나왔었습니다. 두 번째, 이거는 이제 그냥 제가 좀 길게 써봤는데요. 강경한 협상 방식은 상대방이 비우호적으로 나올 가능성을 높여서요. 결국 협상에서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한다. 그럼 여기서도 빈칸으로 나올 만한 게 대충 보이죠? 비우호적인 또는 뭐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뭐 이런 표현이 이제 빈칸에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비우호적인이란 거니까 unfriendly 이 단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한다는 거니까 이제 뭐 benefit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자 마지막 요지 보자면 한 협상가가 강경하다는 평판을 얻는 것은 많은 수의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게 이 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내용은 어렵지 않죠? 됐죠? 자 시간은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이제 스팀라이트 10강 지문이 2, 3, 4번 이제 3지문 남았고요. 다음 시간에 월요일이 되겠죠? 제가 이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것도 작업하는데 한 8시간 정도 걸렸는데 제가 12강이 남았죠 너네가. 12강이 7지문이거든요. 지금까지 이제 5지문씩 있었는데 12강은 7지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월요일까지는 최대한 한번 해보려고 좀 노력을 해볼게요. 일단은 최대한 한번 해보고 만약에 월요일날 안 된다면은 못해도 수요일날까지는 좀 드릴 수 있게 여러분이 좀 미리 학습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좀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까지 이제 진도를 마무리하는 걸 우리는 목표로 잡을 거고요. 진도가 안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도 나가는 속도를 떠나갖고 속도는 그냥 빨리빨리 하면 되는데 일단 내용 자체가 좀 어려운 게 많잖아. 그러니까 내용도 어렵고 그리고 이 자습서 제작이 생각보다 좀 시간이 좀 걸려갖고 제가 당분간은 좀 최대한 한번 해서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만약에 금요일 날까지 해서 진도가 마무리가 안 된다면은 그러면은 일요일 날 나와서 보강을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고생들 했습니다. 숙제 보내주니까 잘해오고.